앞에 부분 잘렸을까봐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응?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뭐냐면 빅뱅에 따르면 빅뱅이 일어나고 입자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까지 팽창을 했다는 게 빅뱅 이론인데, 거기에 따르면 38만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하지 못해서 매우 이렇게 복잡한 상태였기 때문에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혼탁한 우주 상태였다는 거야. 그러다가 38만 년이 지나고 원자핵의 전자가 결합하면서 빛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근데 자, 모든 물체는 특정 온도에 따라서 빛을 내게 돼 있어. 빛을 내게 돼 있다. 우리 온도에서는 적외선을 방출하듯이. 그래서 추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래도 따뜻하다고 느끼는 게 그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이야. 3000켈빈, 38만 년이 흐르고 나서,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흐르고 나서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이었어. 그 우주의 온도에 해당하는 빛이 나올 것이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그 빛이 관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근데 38만 년 후 지금 137억 년이 지난 동안 우주는 팽창을 했을 것이고, 우주가 팽창을 했다면 그 빛 또한 어떻게 될 거다? 공간의 팽창과 함께 파장이 같이 길어질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파장이 긴 빛이 검출될 것이다. 그 파장은 2.7 켈빈 온도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검출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 2.7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어떻게 됐다? 관찰이 됐다는 거야. 관찰이 됐다. 그 관찰. 그러니까 어떻게 관찰했냐면 노이즈로 관찰된 거야. 뭔가 전파를 송수신하는 데 있어서 자꾸 노이즈가 검출되거든. 뭔가 이거는 우리가 보낸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막 노이즈, 잡음이 섞이는 거야. 잡음? 아무튼 그래서 그걸 조사해보니까 그게 우주 배경 복사더라. 빅뱅의 증거가 되더라. 그래서 TV를 틀었을 때 아무것도 화면 안 나오고 검은 점, 흰 점 막 지지직거리는 화면, 그 화면이 우주 배경 복사를 보여주는 거야. 그 화면의 일부는 그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하는 빛을 수신해가지고 여기 막 잡음으로 나오는 거거든. 이게 뭐 빅뱅의 증거가 되더라는 거야. 빅뱅의 증거가 된다. 그 다음 이제 뭘 할 거냐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과학자야. 수학자인가?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우주 방정식을 풀이한 사람이야. 풀 사람이야. 수학을 엄청 잘하겠지? 그래서 풀어봤더니 자, 우주가 세 가지의 경로의 가능성을 갖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닫힌 우주의 세 가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더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르면 요 세 가지, 엄마야, 뭐다? 자, 시간에 따라서 우주는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야. 크기가. 세 조건 모두 뭐냐면 팽창한다. 시작은 팽창한다. 팽창하는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는 우주가 나중에는 다시 수축할 수가 있고,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는 우주가 일정한 크기가 되면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지체될 것이다. 평탄한 우주가 될 수가 있고, 어떠한 조건에서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열린 우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요 세 가지. 그럼 어떠한 경우에 열린 우주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평탄한 우주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닫힌 우주가 되는지를 알아보자. 그럼 이건 조건에 따라서인데, 이제 우주를 봤을 때 우주의 밀도가 있거든. 우주의 밀도?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의 밀도잖아. 우주의 밀도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닫힌 우주가 될 수 있다는 게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야. 프리드만 말고도 우주 모형은 되게 많아.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만 배우는 거지. 이게 어떤 조건이냐? 특정한 밀도를 갖게 되면 우주는 나중에 더 이상 팽창하지 않을 것이다. 즉 중력이랑 그 우주가 팽창하려는 성질이랑 맞물려가지고 딱 그게 평형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야. 그 특정한 밀도를 뭐라고 하냐면 임계 밀도라고 해. 그래서 우주의 평균 밀도가 뭐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게 되면 임계 밀도라고 해. 임계값이라고 하지. 어떤 특정한, 어떤 선이야, 선. 어떤 특정한 밀도를 가지게 된다면 우주는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나중에 일정한 크기를 가질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열린 우주는 그 중력보다 팽창하려는 게 더 큰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다면 중력이 작겠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주가 계속 팽창할 것이다. 오케이? 또 닫힌 우주는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서 그 중력에 의해서 우주가 나중에 수축할 것이다라는 거야. 다시 한 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요 조건에 따라서 우주는 이런 세 가지 경로를 갈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평탄한 우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오케이?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몰라. 우주라는 게 또 연구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학문이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또 현재는 지금 가속 팽창하고 있고 이러니까 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 궁금해. 그냥 그렇다는 거야. 이게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는 동안에는 별로. 그지? 아무튼 이게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끝난 거야. 사실 이걸 길게 얘기 시작하면 나는 얘기를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전공을 해야겠지. 내 동기가 이런 거 전공하는데 말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조금 적색편이란 말도 안 써. 레드 시프트가 일어나면 아무튼 그래. 재밌긴 재밌는 것 같아. 나중에 배워보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끝이 난다. 그럼 이제 1단원의 종착역. 뭐를 할 거냐? 1단원의 종착역인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할 거야.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 요거에 대해서도 보자. 이건 어떻게 보면 입자물 이야기야. 입자로서 이제 물리를 설명하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학문 갈래다. 입자물 이야기인데 요걸 하면 이제 1단원이 끝나는 거야. 입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를 보자. 하나가 할 게 뭐냐면 물질의 구성을 잠깐 보자. 왜? 입자 물리를 할 거니까 어떤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나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질의 구성. 우리 만물들이 다 물질이지? 맞니? 이 물질들을 보면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도 사람의 호기심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물질들을 쪼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 옛날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물불 흙공기가 세상을 이루고 있고 알지? 데모크리토스, 엠페도클레스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거든. 그지? 그런 것처럼 물질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연구를 해.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누구야? 좀 받아들여진 거 이제 딱 뭔가 체계를 갖춘 거. 그게 뭐냐면 물질을 쪼개면 뭐가 된다? 원자가 되더라. 아톰. 누가 얘기했어? 돌턴 아이씨가 얘기했지. 돌턴 아이씨가 이제 원자설을 제시를 했지. 그러면 그 아저씨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없다. 없다.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이 칠판을 계속 쪼개다 보면 이 칠판에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가 있는데 그게 원자고 얘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고 했었어. 그래서 우와 이랬지. 근데 현실은 어때? 지금은 얘는 쪼개어지니 안 쪼개어지니? 쪼개어진다. 무엇과 무엇으로?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개어지더라는 거야. 그지? 전자로 쪼개어지더라. 여기서 끝났나? 쪼개다 보면 계속 쪼개고 싶거든. 또 쪼개봤어. 양성자와 자꾸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어지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나중에는 원자 모형이 어떻게 발달되는지도 가르쳐 줄게. 자, 이렇게 쪼개어지더라. 신기하지? 또 쪼개어지더라는 거야. 쿼크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물질로 쪼개어지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 발달해 나온 거야. 지금도 계속 발달해 나가고 있지? 요런 것들, 즉 이 쿼크란 무엇인가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시간에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지우고. 지워도 되지? 그냥 잠깐 얘기한 거니까.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 본격적으로 할 게 뭐냐면 자연계의 네 가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상호작용. 힘을 다르게 말하는 거야. 힘이 결국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힘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크게 네 가지인 거야. 네 개로 설명이 다 가능한 거야. 막 이것저것 더 막 복잡하게 느릴 게 없고 딱 그 규칙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네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강한 행력이라는 거야. 강한 행력. 두 번째로 또 어떤 힘이 있는가?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어. 세 번째로 약한 행력이라는 게 있다. 네 번째로 뭐가 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중력이라는 애가 있다는 거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은 이렇게 크게 네 분류로 나뉜다. 이게 자연계의 네 가지 상호작용이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 근데 사실 전자기력이나 중력은 알지? 중력은 뭐야? 만류인력으로서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게 중력이었잖아. 그 다음에 전자기력은 뭐냐면 전기력 플러스 자기력이야. 이건 전하의 움직임이라던가 뭐 전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던가 해서 전기력과 자기력으로 나뉘었는데 이걸 통합시킨 힘이야. 결국은 뭐 전하에 의해서 설명이 다 가능하거든. 전자기력. 이것도 안단 말이야.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워봤어. 배워봤는데 강한 행력, 약한 행력은 조금 낯설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게, 자, 원자 핵을 한번 보자. 원자 핵의 경우에 양성자끼리 있어, 없어? 양성자. 뭐, 헬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양성자 두 개가 같이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봐. 플러스가 같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밀어야 되지? 청력이 작용해야 된다고. 전자기력이 작용해야 된다고. 작용해서 밀어내야 되는데, 원자 핵이 갑자기 붕괴되고 이러니? 안 그러지? 어떻게 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 이렇게 유지하고 있더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왜? 플러스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얘네는 서로 밀어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러면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나온 게 강한 행력이라는 거야. 더 자세하게는 쿼크, 저 양성자를 이루는 쿼크도 전하를 가지거든. 걔네끼리도 분명히 밀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내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그건 대체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전자기력으로는 설명이 안 돼. 중력으로도 설명이 안 돼. 왜? 중력은 엄청 약해서 전자기력을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온 게 강한 행력이다. 그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거를 뭔가 이렇게 밀어내지 아니하고 잡아주는 힘. 그래서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으로 또는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그 핵 내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다. 이게 강한 행력이고, 약한 행력은 뭐냐면 나중에 배워야 되겠지만 베타 붕괴라는 게 있어. 베타 붕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중성자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내뱉어내고 뭔가 변화되는 건데 그 어떤 물질은 알고 봤더니 전자인 거야. 즉 베타라고 말하는 게 전자인 거야. 우리 옛날에 방사능 얘기할 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했던 거 생각나니? 알파선이 헬륨 원자 핵이고 베타선이라고 이름 붙였던 건 전자인 거야. 오케이? 베타 붕괴라는 건 결국 전자를 내뱉어 놓고 붕괴한다는 의미인데 얘가 뭐냐면 중성자가 무엇과 무엇을 내놓고 전자를 내놓음으로써 뭘로 바뀐다는 거야? 양성자로 변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베타 붕괴다. 이때 작용하는 힘이 약한 행력이야. 얘가 0이지. 전하량 0이지. 마이너스 1을 내뱉었으니까 플러스 1이 돼야겠지. 양성자. 이것뿐만 아니라 중성미자라는 것도 내뱉어 놓는다. 어쨌건 이때 베타 붕괴 시 작용하는 힘, 이걸 약력이라고 해. 그럼 얘네 네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이렇게 순서대로 쓴 데는 이유가 있어. 얘네의 크기의 정도를 비교해 주려고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야. 이 힘의 크기는 이게
이거 이제 지운다. 이 힘의 크기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데 상대적인 크기가 얼마냐면 얘가 20이라고 했을 때 전자기력의 크기는 1인 거야. 20배에 해당하는 힘의 크기인 거야. 그 다음 약한 행력은 그 크기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오케이? 그래서 양력이라고 해. 전자기력보다 약하거든. 근데 생각해봐. 강한 행력은 전자기력보다 당연히 커야 된다. 왜?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거를 막아주는 힘이라고 했잖아. 전자기력보다 강해야지 묶어놓지. 전자기력보다 약하면 플러스 결국 흩어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해보다 저 강한 행력이 큰 거야.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 중력은 이 네 가지 힘 중에서 제일 작아. 제일 작아서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36승이야. 크기를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이라는 거야. 전자기력의 크기를 1로 봤을 때 강한 행력은 20배, 약한 행력은 10의 마이너스 7승 배, 중력은 10의 마이너스 36승 배이더라 라는 거야. 그 다음 범위. 이 힘을 끼치는 범위를 한번 알아보자. 범위. 강한 행력의 경우에는 전자기력이랑 중력 먼저. 전자기력이랑 중력은 어디까지 힘을 끼치니? 무한히 먼 곳까지 끼치지. 맞니? 무한히 먼 곳까지 끼친다. 그래서 얘네는 범위가 무한대야. 중력은 약하긴 하지만 무한히 먼 곳까지 영향을 끼쳐. 근데 강한 행력, 약한 행력은 매우 작은 범위에서만 일어나는 힘이다. 그래서 얼마나 작은 범위냐면 자, 이 범위는 미터 단위로 쓰자. 미터 단위로 썼을 때 얘는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사이에서 일어나는 힘이야. 그리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7승 범위 내에서 17승 미터 0.00 그러니까 매우 작은 그러니까 그 원자 핵 안에서 뭐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차이점을 가진다는 거야. 네 가지 힘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화면에 조금만 돌려줄래? 표준 모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 책 피면 표준 모형이라는 게 나올 거야. 표준 모형. 표준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입자물 이야기야. 이제 입자물이야. 입자로서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 거거든. 입자는 얘는 크게 두 가지의 입자로 세상을 본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와 이런 거야. 쿼크라던가 렙톤이라던가 쿼크, 양성자, 중성자를 뭐 만드는 거, 또 전자 같은 이런 렙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이 우주의 뭐 물질들을 구성하는 입자다. 이런 구성 입자와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 입자와 또 이 네 가지 힘이 아니지. 강한 행력, 전자기력, 약한 행력에서만 요 세 가지 중력 빼고야. 중력 빼고 이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이 힘을 설명하기 위한 매개 입자라는 걸 놓고 설명하는 거야. 표준 모형이라는 건. 여기 이론이란 말을 붙이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론은 아니야. 제대로 이렇게 체계가 완전히 안 잡혔거든. 표준 모형이. 어쨌건 표준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입자 물리학으로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와 또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상호작용은 세 가지, 중력 빼고 세 가지를 설명하는 매개 입자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매개 입자라는 게 있다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다. 그러면 이 표준 모형에 따르면 이 강한 행력, 전자기력, 약한 행력은 매개 입자라는 게 있다. 얘네 사이에서 얘네가 서로가 뭐야? 구성 입자로 구성되어 있지. 만약 이 입자들 사이에는 이 힘이 작용할 때 어떤 다른 입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걸 매개 입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강한 행력 같은 경우에는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있어. 글루온이라는 매개 입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강한 행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전자기력은 뭐냐면 광자라는 애가 있다. 광자는 뭐냐면 빛이야, 빛. 아까 내가 빛은 파동이라고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탄 게 광전요과라고 해가지고 빛을 입자성으로도 보는 거거든. 즉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렇게 봤을 때 빛을 알갱이 단위로 표시한단 말이야. 그 빛 알갱이를 말하는 게 광자야. 그러니까 전자기력이 영향을 끼칠 때는 서로 광자를 주고받는다.
오케이? 이런 이론이야. 광자를 주고받는다. 매개 입자가. 그 다음 약한 행력의 경우에는 보손이라는 게 있어. 두 가지인데 지금 W 보손, Z 보손. 이런 입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있고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매개 입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호작용한다는 게 표준 모형 그 얘기야. 오케이? 표준 모형 얘기다. 근데 내가 중력은 뺐지? 중력은 왜 뺐냐면 중력은 아직 안 밝혀졌거든. 안 밝혀졌어. 그냥 예상만 하는 거야. 예상만 하는 게 뭐냐면 중력자라는 게 있을 것 같다. 중력자라는 매개 입자를 가지고 상호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발견 못했어. 중력이 또 워낙 약한 힘이잖아. 워낙 약한 힘인데다가 이걸 찾기가 쉽지 않은 거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찾았어. 뭘 이용해서 찾느냐? 니네 그 옛날에 혹시 니네 어릴 때인데 뭐 빅뱅을 다시 실현하겠다면서 뭐 그 CERN에서 뭔가 이렇게 실험하는 거 그런 거 혹시 못 봤구나. 입자 가속기라는 거 들어봤니? 그 입자를 가속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빅뱅 구현하겠다 뭐 이랬던 데가 있어. 지금도 당연히 있지. 그곳에서 뭐 저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물질들을 찾아낸 거야. 실제로 밝혀냈어. 그래서 얘네의 매개 입자의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를 찾아냈단 말이야. 근데 중력자의 경우에는 찾아내지 못했어. 그래서 이게 완벽한 이론으로 보기가 힘든 게 세 가지는 설명하지만 중력은 또 설명을 못하거든. 아예 그 말이 빠져 있거든. 그리고 니네 또 얘기한 김에 해줄게. 힉스 입자라는 거 들어봤니? 막 힉스 입자가 발견됐니 마니 뭐 이런 얘기. 과학에 관심이 없구나. 힉스 입자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노벨상 타기 가장 유력한 후보야. 노벨상에 관계된 힉스 입자를 지금 찾는데 지금 엄청나게 몰두하고 있거든. 이런 표준 모형이 이론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야. 아직 부족한 거야. 이론이 되기에는. 부족한데 그 부족한 연결고리가 뭐냐면 힉스 입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뭔가 질량과 관계된 질량을 부여해주는 입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도달하게 되거든. 근데 그 질량을 부여해주는 게 지금까지 밝혀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 연결고리, 즉 힉스 입자라는 걸 찾아내면 이게 좀 더 뭔가 완벽해지는 이론이 되는 건데 이게 아직 그걸 발견을 못했어. 그거 찾으면 이게 되게 자리를 잡게 돼. 그래서 혈안이 돼 있는 게 힉스 입자를 찾는 거야. 근데 저 누구냐? 스티븐 호킹은 그런 얘기도 했다. 힉스 입자가 없다는데 내가 100불을 벌겠다고 했던가? 얼마더라? 아무튼 자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난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대. 어쨌건 힉스 입자라는 걸 찾게 되면 이게 뭔가 좀 자리 잡게 돼. 그런 얘기가 있다. 이 정도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다가 잠깐 써볼게. 통일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 통일장 이론은 뭐냐면, 자, 봐봐. 과학자들은 추구하는 바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여러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따로 이런 이론이 있고, 요것 따로 이런 이론이 있고, 저것 따로 이런 이론이 있으면 뭔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해, 과학자들이. 그래서 하나의 체계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래, 과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통일장 이론이야. 아인슈타인 역시 이 힘들을 통합하려고 했단 말이야. 전자기력이랑 중력을 통합해가지고 한 가지로 설명하려고 했어. 통일장을 꿈꾸었어, 아인슈타인은.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통일장 이론을 해결하고 싶어 했다고.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네 분류로 나누고 있잖아, 힘을. 네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얘네를 합쳐서 한 가지 이론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얘는 얘대로 이론이 있고 쟤는 제대로 이론이 있고 쟤는 제대로 이론이 있고 뭔가 찝찝하다는 얘기야. 그 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론으로 만드는 게 뭐? 통일장 이론이다. 물론 이 표준 모형에 따르면 양력과 전자기력, 약한 능력과 전자기력은 합쳐졌어. 근데 아직까지 뭐 다른 것들은 합쳐지지 못했거든. 저거 다 합쳐지는 데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기 힘들 가능성이 커. 어쨌건 통일장 이론은 이 모든 힘이 하나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관점이야. 하나에서 출발했다.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이 힘들이 하나의 상호작용이었으나 이 힘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43승초가 지나고 10의 마이너스 43승초가 지나고 중력이 튀어나왔다는 거야. 오케이? 원래 힘은 저 아까 네 가지 상호작용이라고 했지? 하나의 힘이었는데 나뉘었더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중력이 먼저 튀어나왔다. 10의 마이너스 43승초로 가는 건 1플랑크 시간이라고도 한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나뉘었다. 힘이 나뉘었다고 보는데 이건 몇 초?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지나고 나서 나뉘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냐면 강력과 그 양력 플러스 전자기력 형태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야. 오케이? 강력이 또 빠져나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저 언제냐? 10의 마이너스 11승초가 지나고 나서 무엇과 무엇? 전자기력이랑 양력으로 나뉘었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힘을 합치고 싶어 해. 이게 통일장이야. 통일장 이론.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 촉근 이론이라던가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게 과학자들의 꿈이야. 합치는 거. 깔끔하게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뭐 아무튼 어쨌건 간에 통일적 이론은 뭐냐면 이 하나의 힘이었는데 원래 하나의 힘이었는데 빅뱅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힘들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냥 요거 설명하는 김에 해준 거야. 근데 표준 모형에 따르면 뭐 양력과 전자기력은 현재 합친 상태야. 이 사람이 뭐더라? 와인즈버그인가 뭔가 뭐 과학자들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요거 두 개는 합쳐진 상태지만 아직 다른 것들은 뭐 손도 못 대고 있지.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게 뭐 첫 번째로 나뉘고 첫 번째로 중력이 나오고 두 번째로 강력이 나오고 세 번째로 뭐 전자기력 양력이 나왔다는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 사실 뭐 깊이는 나도 잘 몰라. 물리라는 게 너무 방대하잖아. 대학교 4년 정도로는 아는데 한계가 있어. 제대로 배우려면 박사까지는 무조건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수준 높은 걸 배우고 있는 거야. 거기에 자부심을 느껴야 돼. 그래도 이걸 어느 정도 알면 뭔가 뉴스를 본다거나 할 때 이게 무슨 말이구나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이제 힉스 입자가 나오면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정도까지는 알 수 있잖아. 힉스인지 긱스인지 뭔지 그지? 그거보단 안 낫니?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재밌긴 재밌어. 옛날 교육과정은 너무 체계화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수능 때 제 시간 안에 푸는 것만으로도 대박이었거든. 물론 정말 잘하는 애들은 잘 풀지.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개념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차라리 좀 쉬워졌어. 좋은 거야. 그래서 물리원 선택도 좀 많이 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할 거냐면 네 번째냐? 쿼크랑 렙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내가 지금 이 파트는 거의 입자 물리학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입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아까 물질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뭐 쿼크랑 경입자, 뭐 렙톤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 구성입자. 그리고 뭐 이게 입자가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쿼크랑 렙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이제 접을 거야. 일단은 끝낼 거야. 그러려고 달려왔잖니. 디다. 그러면 보자. 쿼크는 크게 6개다. 6가지다.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다시 쿼크랑 경입자. 입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 쿼크랑 렙톤으로 나뉘어. 얘거든. 성질에 따라서 두 분류로 나누고 얘네는 또 다시 나뉘는 거야. 쿼크 먼저 알아보자. 쿼크도 물질을 이루는 구성 입자인데
얘네는 어떤 게 있냐면 업 커크, 다운 커크, 또 참, 스트레인지, 탑, 버럼 이렇게 6가지로 나뉜다. 종류가 6개라는 거야. 6개. 이게 뭐 한글로 해석돼 있던데 이게 한글로는 위 커크, 아래 커크, 차밍 이게 그런 거잖아. 맞니? 차밍 뭐 이런 말 하지.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 맵시 커크라고 해. 그리고 스트레인지 이상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상한 야릇한 커크라고 하고 얘는 탑 꼭대기 커크, 바람 바닥 커크 뭐 이런 이름을 붙인다. 좀 그래. 야릇한 커크가 뭐니? 야릇한 커크가. 아무튼 이렇게 나뉘는데 얘네는 세대가 이게 1세대, 이게 2세, 이게 3세대 이렇게 나뉘어. 뭐에 따라서? 질량에 따라서 또 나뉜 거야. 질량에 따라서 또 나눈 거다. 이렇게 커크가 나뉜다. 근데 이 커크에는 특징이 있는데 요 위에 줄에 있는 커크 있지. 위 커크 또 뭐 무슨 커크? 맵시 커크, 꼭대기 커크. 얘네는 특징이 얼마냐면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값을 가진다는 거야. 양성자의 3분의 2배. 그리고 얘네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만큼. 전자의 3분의 1배만큼의 전하량을 갖는다는 거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이 쿼크라는 입자들이 갖는다는 거야. 얘네는 또 특징이 있다. 특징이 뭐냐면 얘네가 결합해가지고 양성자도 만들고 중성자도 만들고 하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자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양성자 중성자를 다르게 말하면 핵자라고 하거든. 핵자를 만드는데 3개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어. 핵자를 만드는 데는. 그래서 혹시 기억나니? 그 다운 얘 뭐야? 양성자. 얘네 3개가 만나서 양성자를 만들고 얘네 3개가 만나서 중성자를 만들고. 봐봐. 업이 얼마라고 했어? 플러스 3분의 2. 얘는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 2. 그럼 봐. 얘가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되니까 얼마가 나? 플러스 1이 나오지? 그래서 얘가 양성자. 전하량을 플러스 2만큼 가진 양성자가 나오고 얘는 업, 다운이니까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져서 얼마? 0인 중성자가 나온다는 거야. 아무튼 간에 이런 핵자를 만드는 데는 3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간자라는 게 있어. 이게 뭐 그냥 알아만 둬. 뭐 파이 또는 뭐 또 뭐 있지? 뮤 K 중간자라는 게 있거든. 이것도 물질이야. 파이, 뮤, K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걔네를 만드는 데는 2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2개 필요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냥 사실 해봤자 우리 업, 다운, 업, 다운 뭐 이거밖에 안 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쿼크들도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야. 맞니? 입자들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배웠지? 4가지 상호작용. 얘네는 4가지 상호작용 모두 한다. 네 가지 작용을 모두 하는 애들이야. 모두 하는 애들. 오케이? 뭐 이런 게 있다. 쿼크. 이런 것들이 물질을 이룬다.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 오케이? 그리고 질량에 따라서 얘네 업, 다운 1세대, 그리고 얘네 2세대, 얘네 3세대로 나뉜다. 이 정도. 그 다음, 렙톤에 대해서 알아보자. 렙톤도 이제 6개를 써줄 건데, 뭐냐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뭐야, 이거? 뭐니? 전자지? 전자라는 애가 있고, 뮤온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 타우라는 애가 있어. 전자, 뮤온, 타우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뉴라고 있는데, 중성미자. 전자에 대한 중성미자. 그 다음, 뮤온에 대한 중성미자. 그 다음, 타우라는 애가 있어. 타우, 글씨가 이상하지? 이런 애가 있다. 그냥 이게 뭐냐면 경입자, 렙톤이야. 얘네도 큰 분류는 아니고 이런 입자들이 만나서 우리 우주를 이룬다는 거야. 오케이?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얘네도 보자. 얘네도 전하량을 갖는데 이 위에 거는 얼마를 가질까? 전하량을 공통적으로 가져. 얼마를 가질까? 전자가 위에 끼어있잖아. 얼마만큼 가지겠어? 마이너스 2만큼을 가지겠지. 그리고 밑에 있는 중성미자.
그러니까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는 전하량을 안 가져. 안 가져. 그냥 이런 특징이 있다만 알아놓으면 돼. 뭐 그 이상 나오지도 않아. 다야. 소개만 하는 거야. 이런 애들 있고 얘네도 특징이 있는데 얘네는 특징이 뭐냐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쿼크는 봐봐. 얘네는 세 개가 만나서 양성자를 만들고 그래서 입자가 되지. 그 다음 또 뭐 있니? 두 개가 모여서 중간자를 만들고 하잖아.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 전자가 뭐랑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이런 거 안 해도 전자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할 수 있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특징. 두 번째는 자 쿼크의 경우에는 네 가지 상호작용을 모두 했어 안 했어? 모두 했지. 근데 렙톤의 경우에는 강력은 작용하지 않아. 세 가지. 강력을 제외한 나머지 뭐 있어? 양력, 약한 행력, 그 다음 전자기력, 중력만 작용한다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게 다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만 할게. 뭐 있니? 저거 잠깐만. 파인만의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파인만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니? 니네가 알기에는 아인슈타인만 되게 천재로 알잖아. 근데 파인만이라는 사람도 지금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불리는 사람이야. 진짜 똑똑해. 그래서 뭐 파인만의 농담도 잘하시는 애라는 책도 있고 우리 집에도 파인만 그 물리학 강의라는 책 3권인데 나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거기 책 머릿말 자체 이렇게 써있어. 아 이건 뭐 대학원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뭐다. 그래서 딱 피자마자 이해가 안 가. 내가 너무 한번 사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3권을. 그거 되게 비싸거든. 이만해. 되게 비싸서 샀는데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더라고. 어렵더라. 너무 어렵더라. 아무튼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리처드 파인만. 나중에 지식 이 채널에 검색해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나올 거야.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입자들 아까 입자 얘기했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있고 상호작용하는 입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뭘로 표시해줬다? 그림으로 표시해준 거야. 쉽게.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서 뭔가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든 거야. 쉽게. 근데 쉽다고 하긴 하는데 있잖아. 나는 쉬운지 잘 모르겠어. 좀 어려워. 이걸 가지고 원래 문제를 풀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소개된 수준이라고. 소개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런 그림이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 오케이? 다이어그램으로 하나만 써주자면 뭘 의미하는지만 그려줄게. 그러니까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그려주는 거야. 그림으로써 그려주는데 뭐 이런 거야. 그림 봤을 때 쉽냐? 어렵지? 뭐 이게 양전자랑 그 다음에 전자랑 만나서 빛이 된다. 이 감마, 빛이 된다는 걸 나타내주는 뭐 이런 그림이 다이어그램이야. 그러니까 입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뭐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쉽다는 거야. 쉬운지는 잘은 모르겠어. 근데 물론 이걸 학문적으로 파고들 때는 이걸 안 쓰는 교수님은 없어. 오케이? 이게 훨씬 쉽거든. 뭔가 나타내줬을 때. 규칙성이 있어. 뭐 광자는 이렇게 물결로 표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글로는 돼지 꼬리로만 나타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도 잘 정확하게 막 이걸 이용해서 그래? 어려워. 아무튼 그냥 이거는 뭐를 설명해 주는 거냐면 얘네가 뭐 양전자랑 전자랑 만나서 이 감마 빛이 된다는 건데 요거 봐봐.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 시간의 흐름. 얘네가 만나서 얘가 되는 게 시간의 흐름이지, 맞니? 그래서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게 뭐? 시간을 나타내죠. 오케이?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거 이걸 뭐? 매개 입자라고 하거든? 이걸 매개 입자로 표시해 주는 거야. 그냥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 그래서 뭐 여러 그림이 있을 거야. 이게 광자가 매개 입자인가 또는 글루온이 매개 입자인가를 보고 아 여기에서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만 비교해 줄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요렇게 하면 끝이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전기력, 자기력 같은 걸 배우는 2단원으로 들어가 보자.